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모수진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남양주는 올 1월에서 5월 9,107명이 순전입을 했는데 이 중 7,418명이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양주에 이어 하남과 김포, 인천, 고양 등도 서울에서 이주자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 지역도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소식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토지와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번호 070-4455-01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궁금증 해결해 주러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서울의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 경기도로 또는 지방으로 이렇게 탈서울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런 현상이요,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서울의 인구는 1200만이었거든요. 1200만이 지금은 900만원 떨어졌어요. 980만원에서 이제 800만원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인구가 줄면은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제가 다른 선진국을 보니까 수도권으로 더 몰리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으로 더 몰립니다. 예. 추후에 나중에 돈을 더 벌면 반드시 서울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지금 점진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쓴 게 있죠. 서울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 팔면 경기도 및 지방에 5채를 매입 가능하다. 서울에 한 채 팔면요. 자, 이게 더 양극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지금 3G로 제가 서울 지역 분석해 드렸죠. 그 다음에 경기 지역 분석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천 분석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산 분석해 드렸어요. 서울과 인천,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 또 분석해 드렸고요. 서울과 대구를 분석해 드렸고, 자, 오늘은요, 강주 직할시, 강주시, 경기도 강주 아닙니다. 강주 직할시, 예, 우리가 강주 쪽에 비교를 한번 해보죠. 강주의 집값하고 서울의 집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강주 집값은 서울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는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인천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수도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강주는요, 전체 5개 구로 이루어졌어요. 자, 모든 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조사되었다. 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래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 4월달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진 전라도 전남 광주 광역시, 자, 거래가 이루어진 204개 사례를 중심으로 평균 가격입니다. 가장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서구가 3.5억이에요. 자, 동구가 3.32억이고요. 남구가 3.31억, 그 다음에 강서구가 3.2억이에요. 북구가 3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하게 좀 볼게요. 이 표에 보시면 서구가 4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서구가 가장 많이 84제곱미터 분양권 거래가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다. 얼마에? 35,548만원. 동구입니다. 자, 동구가 33,215만원. 남구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가 33,122만원. 평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강상구 같은 경우는 32,347만원. 북구 같은 경우는 3,310만원.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럼 서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를 기준으로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장 낮은 서울 관악구가 가장 높은 전남 광역시 서구 평균 가격이 서울이 1.4배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자, 가장 낮은 데가 서울 관악구인데 서울 관악구가 5.5억이에요. 평균 분양가가. 5.5억.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3.5억이죠.
자, 3.5억이니까 서울이 1.4배가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서울 강남구하고 또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 강남구가 13.9억에 분양권이 거래됐거든요. 평균 가격이. 자, 전남 강주시 서구가 3.5억에서 보듯 서울이 전남 강주시 서구보다 4배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분양권을 팔면 강주 광역시 서구에 있는 분양권은 몇 개 산다? 4개를 산다. 예, 그 얘기예요. 자, 강남 주택 한 주택은 전남 강주 광역시의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볼 때 4주택을 구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보니까 서울 은평구와 전남 광주시 서구가 비교해 보면 서울 1주택을 팔고 전남 강주시에 2주택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 은평구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평 뉴타운 해가지고 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은평 뉴타운의 아파트를 팔면 강주시 서구에 아파트 분양권 2개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개입니다. 자, 그럼 인천시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인천시와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연수구 평균 가격이 4.5억 원이에요. 그럼 전남 강주시 서구보다 1억 원 정도가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전남 강주시 동구 거주자가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중구 평균 가격 3.3억 원 주택 구입 시 동일한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에 강주시 동구 거주자는 인천에 어디? 인천 중구에 가면 비슷하게 분양권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비교해 볼게요. 자,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성남시가 평균 7.7억이에요. 자, 전남 강주시 서구가 가장 높은 데가 3.5억 원을 감안해 보면 경기도 성남과 전남 강주시 서구 주택가격이 2.1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 강주시와 전남 강주시에서 가장 높은 서구와 주택 분양권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경기도 강주죠. 경기도 강주시가 있잖아요. 경기도 강주와 전남 강주 광역시하고 분양권 수준이 비슷한 걸로 나타난 거죠. 평균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전남 강주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 강주의 분양권하고 비슷하게 서구입니다. 참 서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서구 분들은 경기도 강주시의 분양권을 1대1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조사 결과 나온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전남 강주시 구별 가격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나 전남 강주시 경우 전체 평균이 3.2억 원이에요. 3.2억을 감안해 보면 경기도 여주시 분양권 가격하고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강주광역시의 평균 가격이 3.2억이니 경기도 여주시 분양권하고 비슷한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남 강주시에 사신 분들이 만약에 수도권에 올라온다면 어디에 구입이 가능하다? 예, 여주시에 구입이 가능하다. 거의 1대1 수준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은 못 들어오겠죠? 예, 서울에 못 들어오니까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도에 살다가 돈을 벌어서 서울로 오는 겁니다. 자, 서울도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 25개 구 중에 또 잘 사는 데 구가 있고 못 사는 구가 있잖아요. 그럼 외곽 근처로 오셔야 돼요. 서울에도. 도봉구나 또는 어디죠? 예, 도봉구나 은평구 또는 금천구 이런 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중앙이라면 어디입니까? 한강을 끼고 있는 12개 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북으로 보면은 마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광자도 들어가죠. 예. 광진구, 마용성 들어가서 마포구,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또 있잖아요. 예. 뭐가 있죠? 예. 용산구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한강변에 들어오려면 많은 돈을 더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강남으로 가려면 더 많이 들어야죠. 강남으로 가려면 강주시에 사시는 분이 강남 가려면 강주시에서 분양권 곱하기 4 하셔야 강남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14억 정도가. 예,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속도화가 가격이 더 점점점 어떻게 편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좁혀지는 게 아니라 지방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토지를 사더라도 어디 산다? 지방에 살 게 아니라 싼 게 비지터이지 않습니까? 그래, 최소 수도권 내에 토지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땅이라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점진적으로 내려가서 성건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마 뭐 농담으로 제가 내일경제TV 나와서 우리 제주도에 모 가수가 은퇴해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분명히 제가 올라온다고 예언합니다. 예언했거든요. 예? 이 무슨 가수 있었잖아요. 거기 분명히 올라옵니다. 예, 거기 그분 믿고 내려갔다 큰 코 다침 냈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제 예언이 맞았더라고요. 올라버리더라고요. 올라옵니다. 예, 연예인 따라 내려갔다 큰 코 다쳐요. 섬은 섬입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 026344-75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번호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은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인데요. 대성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야구역 662제곱미터에 평수로는 200평입니다. 매매가는 3억 원이고요. 평당 15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입지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네, 입지 여건을 입지가 갖추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는 제가 그래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토지도요. 저는 굉장히 그 지하철을 좋아하거든요. 역을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차역에 좀 많이 살았었어요. 예전에 겨울철에 보면 썰면 만들잖아요. 그 썰면만 꼬챙이 있죠. 거기 다 못으로 만들어요. 네. 근데 못을 기차 선로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 기차가 딱 지나가면서 납작해지거든요. 네. 그럼 그건 이제 나무에 박아서 이렇게 썰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철로 이 주변에 제가 오래 살았어요. 특히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전철역을 좋아하고요. 기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앞으로 제가 꿈이 있다면 우리가 KTX 타고 떼제비죠. 떼제비를 타고 또 시베리아를 통해서 가는 게 제 꿈이에요. 빨리 남북 경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여기가 대성리역에 인접해 있어요. 대성리역에서 걸어서 몇 분이면 좀 넉넉 잡아서 여성 시청자님 걸음으로는 한 15분 걸려요. 제 걸음으로는 한 10분 걸리거든요. 제가 좀 빨리 걷거든요. 바로 대성리역에 인접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대성리예요. 대성할 줄 아세요? 이름이 대성리라 이 땅을 사면 대성하겠다. 클 때 이룰성. 크게 이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대성리가. 자, 대성리면 대성리 또 유원지 가깝잖아요. 대성리 유원지에 지금 요즘 물놀이 사고 많이 납니다. 함부로 수영하지 마세요. 꼭 구명조끼 입고 하셔야 돼요. 저도 수영을 잘하는데 수영 잘하다가 물에 3번 빠졌다가 저도 특히 여름철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철에 오히려 인명사고 거의 없어요. 여름철에 정말 물놀이 사고 조심하신다. 대성리 유원지 물놀이 사고 굉장히 많이 나요. 굉장히 깊어요. 여기가 청평댐이기 때문에 그 매물을 보시면 그 주변에 청평댐이 있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스키장도 있어요. 예, 천자로 시작하는 스키장이 있죠. 또 배자로 시작하는 스키장이 있고요. 또 대기업이 또 하는 L자로 시작하는 스키장이 주변에 3개 있어요. 제가 차로 직접 가봤거든요. 차로 가면 그 배자로, 천자로, L자로 시작하는 게 차량으로 옵니다. 차량은 10분 거리예요.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펜션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임야예요. 근데 나중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바로 뭘로 바뀐다?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난개발 때문에 그걸 대지로 바꿔주죠.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임야지만 내가 건축 허가를 득한다면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형국에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위치한 임야인데요. 이 임야인 만큼 또 주변에 어떤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개발 호재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고요. 용산역에서 이 대성리역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이제 경춘선이거든요. 춘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개통이죠. 예, 지금 착공 들어가서 곧 개통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2영동 고속도로 개통했잖아요. 예, 강릉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개통했어요. 여기 경춘선 또 가죠. 대성리역이라니까 제가요. 대성리역. 예, 용산에서 대성리역까지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소요돼요. 대성리역에서 걸어서 제걸으면 10분 거리예요. 자, 그리고 서울, 강릉, KTX 개통돼 있죠? 예, 또 가지 않습니까? 강릉. 앞으로 시베리아 가야 돼요. 이거 기차 타고요. 예, 앞으로 낮은 선봉 또 가야 되고요. 제가 8월 정도에 낮은 선봉 제가 가거든요. 제가 앞으로 남북 경협이 되면 낮은 선봉, 북한이 어떻게 흐름이 나는지,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제가 볼 겁니다. 그러면 요 북한 구간만 제가 못 보고 오지 나머지 구간은 제가 철도 구간을 다 보고 올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죠. 남보다 선점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개통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북 경협이 되면 어디에서 간다? 예, 강릉에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청량리에서 상봉역 갈아타고 바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자, 청평하고 설악면에 장대교 건설, 장대교 건설 중에 있다는 거죠. 여기 주변 관광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수려하죠. 예, 무슨 수목원이 또 있더라고요. 자, 이름은 말씀 못 드려요. 예, 화면을 보십시오. 홍보병을 안 주니까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또 계곡 있죠. 수동계곡, 수동계곡, 스키장이 있고요. 여름철에 사람 많습니다. 수영 잘못하면요, 갑자기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수영하다 보니까 뒷발로 차여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코피 나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코피 났어요. 이 동네 놀러 가가지고요. 그래서 꼭 물안경 끼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좀 보여주고요. 또 여기 또 가을 하면요, 단풍. 바로 옆 산이에요. 그 산이 연결돼 있어요. 충령산. 충령산 하면 또 뭐가 유명하죠? 단풍도 유명하지만 고로쇠가 유명합니다. 또 철쭉. 보면요, 철쭉이 엄청 많아요. 이 충령산.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또 스키장 많죠. 천으로 하는데, 또 배로 시작하는데, L로 하는 스키장. 이거 다 안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다 이용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 주변을. 자, 어떻든 이렇게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성리 근처에 위치한 것인 만큼 여러 또 관광 호재와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근접해 있고요. 전원주택도 가능하고 전원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전원생활 하셔도 돼요. 또 거기 텃밭도 있습니다. 자, 텃밭도 있으니까 또 텃밭도 사셔도 되고요. 또 밤나무가 많아요. 밤나무, 가을에 밤나무. 밤꽃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가보면 근린생활 시설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서울 대성리 46번 도로 30분 이내 갈 수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 지역은요. 또 주변에 골프장도 많이 있고요. 경기도 인근의 작은 별장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관광지로 식당 및 편의점 운영도 가능하고요. 4통 8탈 6m 이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갖춰 있고요. 정남향의 펜션 입주도 건립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위치한 매물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매물들이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매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 앞 전경을 한번 보시면요. 200평이에요. 평지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 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차가 여기까지 가요.
딱 도로도 다 있어요. 이미 이런 전경에 200평을 사면서 집은 작게 짓고 텃밭을 가지는 게 또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매물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예, 대성리 여기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본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하고 나면 대지가 됩니다. 임야 662제곱미터고요. 평으로 보면 200평 정도 된다. 매매 금액은 3억 정도로 되고요. 대출 한 1억 8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토지는요,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광화군청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67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204평입니다. 매매가는 1억 4천만 원이고요. 대출가는 7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입지 여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지인 만큼 입지 여건도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는 제가 그래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인천시예요. 경기도 아닙니다. 이제 인천시입니다. 도가 아니에요. 여기 인천시예요. 인천시. 자, 인천시의 강화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인데 강화군청에서 바로 5분 거리 위치고요. 서울로 보면 서울 차량으로 40분 거리예요. 근데 이 교동도가 지금 산업도로, 강화도가 산업도로 놓고 있어요. 직선화됩니다. 직선화. 직선화되면 한 20분이면 서울에서 주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통이 임박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 7월에 교동대구가 건설이 돼서 섬이 육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어떤 개발 환경이 있는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서울과 교동도 산업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산업도로입니다. 일명 산업도로입니다. 그냥 도로가 관광도로가 아니에요. 산업도로. 산업도로가 왜 났지? 생각해 보십시오.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바로 산업도로가 곧 있으면 개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4년 7월에 교동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섬이 육지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 연육국 건설에서 성모도도 육지가 됐죠. 자, 1차, 2차, 교동도가 1차, 2차가 성모도 됐고요. 교동 평화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계획이 있죠. 1단계가 산업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바로 산업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곧 개통이 임박해 있다. 한 2개월 후면 개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로 조성이 구상 계획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제2의 개성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언해 봅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남북 경협이 최대 이슈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는 데가 바로 이 교동도, 강화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아마 도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본 지역은 자연 휴양림처럼 산, 바다, 논, 저수지가 어우러져 있어요. 천혜 휴양지예요. 이 지역도 사계절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있어요. 또 대룡시장이랑 유명한 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저수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요. 바다 낚시도 할 수 있고요. 또 민물 낚시도 할 수 있고요. 천혜 휴양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관광지로 식당 및 편의점 운영 가능해요. 자, 식당하고 편의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하게 장사가 잘 될 걸로 보여지고요. 사통팔달에 6m 이상의 도로가 나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대지기 때문에 자, 이미 그 전에 여기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을 오래된 집을 허물고 했기 때문에 대지입니다. 형질 자체가 대지입니다. 자,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갖춰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에 펜션 자리도 손색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매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물 소개를 한번 해보면요. 본 매물에서 보는 앞 전경을 보시면 광활한 논이 보입니다. 논 840만 평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평지에 쫙 광활한 평지에 있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 교동도 화계산 정상에서 본 바다 전경 한번 보시죠. 멋있죠. 예, 봄, 여름, 가을 참 멋있습니다. 예, 겨울은 조금 춥습니다. 바닷바람 때문에요. 자, 화계산도 보세요. 화계산. 산이 있어요.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따라온 줄기에 있는 토지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강화도 하면 교동 향교 및 연산군 유배지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향교고요. 그 다음에 유배지 한번 보세요. 유배지 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럭셔리합니다. 있죠. 또 인천시 하면 또 교동도 황금들판이 있어요. 황금들판. 예, 783만 평의 들판이 입니다. 황금.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광이 다 틀려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겨울 풍광이 가장 멋있습니다. 눈이 쌓이는데 그게 그냥 끝이 안 보여요. 이 수평선이. 예, 우리나라에 그런 땅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교동 읍성, 화계사도 있고요. 화계사 및 교동 읍성도 있고요. 또 낚시터도 있습니다. 낚시터. 예, 고구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의 가격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본적 광화군청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면적은 대지 674제곱미터 약 204평 정도 되고요. 매매 금액은 1억 4천이고요. 대출은 약 7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투자금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대표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 마련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전문가 무료 세미나가 마련돼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고요. 네, 주제는 아파트 입주권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본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입니다. 대성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강화군청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던 토지였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으로 또는 문자 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